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은 주한미 대사관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한국박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시기도 거의 놓친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에 탄핵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스캔들로 정치 파워를 잃어가지만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을 포함한 한국박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위기로 일본과 같은 한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로운 일본을 꿈꾸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곧 방문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받고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집과 병원터를 얻지 못했던 세미리 박사의 사망을 모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세미리 박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닉슨 부통령의 도움으로 가든그로브의 병원터와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도 유색인종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게 될 선봉장이기 때문입니다. 베세라 의원의 아버지도 멕시칸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벤 칼슨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주택개발국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워렌 버핏이고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여러 지도자의 얼굴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한국과 일본을 아주 자연스럽게 좀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뉴스를 준비하면서입니다. 일단 12월 26일과 27일 공식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하와이의 진주만을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현직의 자리에 있는 그런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펄 하버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일본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일본이 세계에서의 어떠한 역할 분담 같은 것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과거 당했었던 이런 일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군도 굉장히 많이 숨졌기 때문에 2,000명 이상의 미국인도 사망을 했는데 1941년도요. 여러 대의 미국 함대도 침몰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게 하기 위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펄 하버를 방문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일본 스타일의 경기 침체가 한국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자주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외 언론은 박근혜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순실 스캔들로 많이 불렀었고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로 불러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의 경우는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그 전에 이미 한진 해운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는 한 한국은 완전히 정책 마비 국가가 돼서 경제 문제가 20년 전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딛고 이제 그보다 더 과거인 세계대전 때 그때의 일들까지도 다 오버컴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이런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진 이후에 삼성 갤럭시 노트의 폭발이 있었고 그 밖에도 제조라든가 수출 이런 것의 파워하우스였던 한국이 굉장히 수출도 막혀서 세계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월별 수출이 2015년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은 좀 정부가 원화 절하를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화의 경우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가치를 낮춰왔기 때문에 수출할 때 한국이 이제 경쟁력이 없게 되고
그 뉴스도 있기는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서비스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파리에 본부가 있는 경제협력개발체기구가 서비스와 생산성에 있어서 한국은 그 생산성을 40%밖에 현재 그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그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하자면 미국은 이제 생산성을 80% 정도는 발휘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잘 해야지 되는데 정책을 잘 만들어서 생산성이 늘어나더라도 한국의 지금 노동시장 규모가 굉장히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가 적은 것 등등이요. 해서 어려울 텐데 그리고 재벌이 너무나 많은 국내 경제를 컨트롤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기다가 대고 완전히 지금 국정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요. 수출 성장과 생산성 향상 없이 최근에 그 성장이 그 동안에 몇십 년 동안 되기는 했지만 그게 또 다 그 빚으로 가서 빚이 지금 한국이 국내 총 생산의 90% 정도 된다는 것이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최고입니다. 기업의 빚 또 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에서의 빚은 전체적인 그 GDP 국내 총생산의 200%나 되는 한국 뭐 이런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적은 장기적으로 그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곧 일어날 문제는 아닌데 은행 같은 경우는 문제 있는 기업에 융자를 많이 해줬잖아요. 한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좀비 컴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모두 1990년도에 일본과 그 비슷하다는 얘기요. 그 빚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디플레이션 되고 성장은 중지되고 문제를 풀려면 그야말로 대단한 결단력으로 강한 그 구조 개혁을 해야지 되는데 이때 그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리더십도 없고 그런 스캔들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과거의 경제 그 침체에 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그 포스트의 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토요일, 일요일 이사를 왔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회사에 나왔었습니다.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기억이 안 되네요.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토요일 제법 그 밝은 낮에가 밝은 때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깜깜해질 때까지 저희 회사 근처에 바로 그 윌튼 극장, 윌셔와 윌튼의 한 블럭 서쪽 그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이 10층인데 그 10층까지 시위대에 북치는 소리, 괭과리 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도 잠시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했었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었고 한국에서는 뭐 대단했었죠. 지금 물론 그 주최 측과 경찰의 시위대에 참여한 인원의 추산이 다릅니다만 뭐 240만 명, 약 뭐 40몇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이 한국 그 많은 언론에 이런 답을 했었어야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토요일에 그 시위의 경우는 7시에 세월호에 대통령이 없었던 7시간을 상징하면서 잠시 그 촛불을 1분 동안 껐죠. 현장에서 촛불을 끄면서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전부 불을 꺼주도록 이제 시위대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때 주한미 대사관이 불을 껐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이 우리는 불을 끄지 않고 불은 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항상 한국의 중요한 그 정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읽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 대사관이 불을 껐는가 끄지 않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일부에서는 뭐 꺼진 방도 있을 테고 켜진 방도 있었을 텐데 주한미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당시에 촛불은 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심지어는 4월에 그 퇴임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일 수도 있다고 지금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막 여러 가지로 달라서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늦은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 몇십만 명이 박근혜 구속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차 담화 이후에 마음이 약간 바뀌었던 비박근혜계에서 다시 확정적인 인원은 29명, 그래서 35명에서 40명까지 탄핵 투표가 치러지면은 그것에 찬성을 던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과 무소속 172명이 전부 투표에 찬성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한국 날짜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시차상으로는 목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탄핵 투표는 하게 되는 것 같고, 탄핵되면은 직무정지되고요.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을 다시 확정을 지어주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 주에 비즈니스 업계 삼성, 현대를 포함해서 날이 밝으면이네요. 이제 한국이 지금 새벽이니까 청문회에 나와야지 되는데, 어제 최순실은 청문회에 나오는 것 거부를 했고, 결국은 국민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200 몇십만 명이 나왔다면 이제 몇천만 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로스앤젤레스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몇천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사임과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의 숫자는 가장 크게 잡아서 몇만 명 정도 되잖아요. 윤창중 전 잠시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던 이제 그 인물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몇천만 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과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과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몇만 명이었고 찬성하는 시위대는 200 몇십만 명이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이 헌법을 위반했고 민주주의를 위반했다는 그런 일이 되겠고, 오늘 NPR 방송도 역시 이 내용을 전하면서 결국은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대행이 돼도 박근혜 현 대통령보다는 낫다는 얘기요. 또 그와 함께 지금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이제 지난 몇 주일 사이에 그런 해석과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뭔가 마이너스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후보가 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새누리당의 선두주자 후보였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도 오늘부터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군요. 최순실은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을 할 때 나오고요.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정치 운명이 너무나 지금 암울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반기문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바보가 아니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왜 새누리당으로 조인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를 말하기는 상당히 이르기는 하지만 올해 72세입니다. 물론 2004년부터 6년까지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외무장관을 지냈지만 워낙에 반기문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이 대통령 저 대통령 아래에서도 살아남았고, 외무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당색이 뚜렷해야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외교관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반기문 대통령 만약에 이번 주에 탄핵 투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그쯤부터 완전히 정지가 된다면 시간도 별로 이제 받쳐주지를 않고요. 12월 31일까지는 캠페인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로이터 통신이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달에 했었던 인터뷰를 다시 오늘 이 기사에 끄집어내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뜻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를 말한 것이요. 야당에서 지금 문재인 지지도 21%, 반기문 17%,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죠. 성남시장 이재명 15%, 그밖에 안철수 등이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라는 점에서는요. 그리고 아직도 그 한국에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유엔 그 사무총장의 자리를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내고 한국으로 1월 뭐 중순쯤 지금 예정되기로 들어가고 나면은 반기문이라는 인물을 지금까지는 여기에도 어울리고 저 색깔에도 어울렸었고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내놔 주면은 그러면 이제 반기문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 로이터 통신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P통신 마찬가지로 로이터 통신 다 지금 그 재벌들도 청문회에 나가는 것 지적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도 여러 개의 그 기사를 싣고 뭐 AP나 로이터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AP통신은 이런 내용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 그 시위대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제가 위셔길에서 들은 소리는 괭가리 이런 소리였는데 한국에서는 가수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의 어떤 그 팀 뮤직을 따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1980년대 독재 시절부터 음악과 시위가 함께 가는 것은 한국의 문화였다. 양희은 씨 다시 나왔잖아요. 아침 이슬 같은 것. 바뀌는 게 있다면 점점 그 음악 같은 것이 짧아지고 재미있어진다는 것. 해서 여러 가지를 뭐 샘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나라냐 하는 노래 또 뭐 하야송 제일 처음에 나온 노래 가운데 하나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야 하는 그런 그 노래예요. 하면서 하야라는 뜻이 영어로 이제 그 사임이라는 뜻이다 하는 그런 내용.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었고 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대통령 입장 표명과 별개로 조건 없는 탄핵 노선으로 약간 그 바뀌어서 결국은 박 대통령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는 것까지도 철회한 상태고요. 또 그 조기 퇴진 로드맵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요. 야당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9일 한국 날짜로 탄핵안 표결이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그 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Tires for You,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저는 가든그로브에서 병원도 오픈 못하고 집을 그 애나하임에 얻으려고 하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집값 내려간다면서 그런 차별을까지 그 당하고 미국 그 행정부가 도와주고 한 그런 내용을 다시 보면서 세미리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느꼈습니다. 주말에 숨지셨어요. 폐렴으로 96세. 숨지시기 전까지 계속 그 수영장이 있는 콘도미니엄에서 90대 때에도 수영을 하셨다고 하죠. 올림픽 메달을 따기 전에도 뭐 정말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백인들과 같은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야지 됐다.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바세라 지금 주 검찰총장으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명을 했는데 그 아버지도 역시 그 식당 같은 데 못 들어갔다고 하고 그가 지금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유색인종들에게는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트럼프 당선자가 벤 칼슨 전 신경외과 의사 본인과는 예비선거 때 함께 그 대결을 했었던 사람을 주택개발국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집을
갖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주택개발국장을 하느냐 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1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트럼프 당선자가 예비선거에서 벤 칼슨 후보와 싸울 때는 그 벤 칼슨 후보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을 하고 약간의 그 각색을 해서 저 사람은 10대 때 친구를 칼로 찌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엄마를 망치로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람을 지금 선거 이후에는 전혀 그 정부 경험도 없고 본인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부를 이제 그 매니지먼트할 그런 그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법도 모를 테고요. 뭐 이런 것은 뭐 일단 공부를 하면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택국 장관으로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국무장관은 아직도 이제는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이게 미 럼니라든가 뉴트 깅그리치가 아니라 그 루돌프 줄리아니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이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존 볼튼 굉장히 강성이죠. 전 그 유엔 대사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존 헌츠만 주니어는 뭐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선거 치를 때 예비 선거에 나왔었던 사람이요. 유타의 전 주지사였고 주중 대사도 지냈고 그 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주 그 핸섬한 전 주지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엑손 모빌의 그 프레지던트면서도 CEO인 그 렉스 W 틸러슨 또 한 사람 있네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인 그 상원의원 조 맨친 지난 주말부터 나왔었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국무장관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비에라 바세르가 이제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돼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인준은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지금 그 카밀라 해리스가 그 다이안 파인스타인의 그 자리로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잖아요. 지금 그 상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인준을 완전히 받고 나면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카밀라 해리스는 여러 뭐 인도계 뭐 히스패닉계 다 포함된 인종이고 지금 하비에라 바세리의 경우는 만약에 주 검찰총장이 된다면 첫 번째 그 캘리포니아주의 라티노 주 검찰총장이 되게 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는 이제 멕시코에서 오셨고 아버지는 그 프레즈노인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자라기는 그 티juana에서 그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셨군요. 아버지가 자라기는 그 티juana에서 자랐는데 이 가정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그 의원도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뭐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59%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지역구인데 그래도 검찰총장을 하기에 자격이 충분한 게 이 사람이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을 했고 정치를 하기 전에 법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24년 동안이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사인 식당에 아버지가 식당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개와 no dogs or the Mexicans, 멕시칸과 덕은 우리 식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는 사인이 있는 그런 시절에 사셨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하비에라 베세라 의원이 한 얘기잖아요. 그가 이제 인준을 받아서 주 검찰총장이 된다면은 물론 뭐 주의 그 여러 가지 한 4,500명 직원들도 모니터링도 해야지 되고 때로는 그 중재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정치도 해야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어긋나는 게 이민이 아니라면은 지금 그 친환경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살아가고 있고 상징성을 띠고 있고 어떠한 그 업계도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런 규제를 다 없앤다고 하니까 결국은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연방과 연관되는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법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싸워야지 되고, 이민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요.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산호세 머큐리 뉴스가 사설을 썼는데, 산호세 머큐리 뉴스가 지금 사설에서 지적한 부분 가운데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8년이 되면은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제가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렸네요. 카멜라 해리스가 바브라 박사 자리에 들어간 거고,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2018년도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하비에르 베세라가 이제 그 자리 연방 상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 검찰총장직을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것 어떨까? 이게 이제 상원 인준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대두될 것이고, 그러나 뭐 당연히 임기 채운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트럼프 당선자와 캘리포니아주가 이슈가 다른 것에 대해서 싸웠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더 큰 곳으로 가서 연방에 가서 또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또 놓아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때의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 내용입니다. 세미리 박사가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일 때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받았고 4년 전에 받고 또 받고 했잖아요. 그 전에 동메달은 받고 그랬을 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이게 와이프가 애나하임에 뭔가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에이전트가 부동산 값이 내려가서 못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듣고 닉슨 부통령이 듣고는 이런 일이 백인들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도 주택법에서 미국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존재를 했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도 안 된다? 그리고 메달리스트 하기 전에 생업은 책임을 져야지 된다 해서 USC 의대를 나와서 이제 의사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든그로브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일하기 위해서 한국전 때 군의관도 갔었고요. 그랬는데도 가든그로브에서 병원 개업하려고 하고 집 사려고 할 때 인종차별 때문에 그때가 55년도였습니다. 하지 못했었던 이런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메달을 받았고 올림픽 대사를 했고 그런데요. 그래서 닉슨이 그런 내용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돕겠다고 했고 애나하임 시장에게 전화를 걸고 전국적인 스캔들이 돼서 그 당시에 어떻게 유색인종에게 집을 팔지 않아 하고 시위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미국 사람들이 주택 이런 법에 있어서 차별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또 그 부동산 회사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부가 이 일 처리를 다 했을 때는 가든그로브 시 자체에서 웰컴했고 정치인들이 와서 전부 연설을 해줬고 그 뒤에 이제 국무부를 국무부를 대신해서 대사 특사 비슷하게 아시아를 많이 방문하면서 미국에서 동양인을 어떻게 처우하는가에 대해서 세미리 박사는 진실되게 얘기를 했었다. 뭐 차별도 있었고 나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55년도에는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마는 헌팅턴 비치 콘도미니엄에서 사시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폐렴으로 96세로 숨지셨는데 90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의사로서는. 1920년도에 프레스노에서 5명 자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고요. 1905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라스트 네임을 바꾸고 식당도 하셨어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패사디나에서 수영장을 할 때 프레스노에서 이제 하일랜드 파크로 이사 왔고요. 이제 세미리 박사가 미국인이 메달 받는 것 보고 나도 언젠가는 미국을 위해서 메달을 받아야지 다이빙해서 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백인들만 그 수영장에 제가 마침 이 팍 근처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백인들만 수영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없었죠.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들이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이건 무슨 일입니까? 수영을 또 하고 나면,
하고 나면은 물을 싹 버리고 다음날 백인 아이들이 와서 수영해야 되니까요. 새로운 물로 이제 딱 채우고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미국을 위해서 메달을 받아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물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또 세크라멘토에서 발행되는 여러 신문들, 뉴욕 타임즈까지도 이런 그 모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한테는 이런 얘기도 들었대요. 참 메달까지 따신 것은 다 압니다마는 저도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요. 백인 아닌 사람에게 집을 팔면 제가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해고됩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들었다는 얘기요. 플랭클린 하이스쿨 나왔고 39년도에 억시덴탈 칼리지 43년도에 졸업하고 USC 47년도 의대를 졸업을 해서 이제 1950년에 로살린 그 와이프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지금 2명 있잖아요. 파멜라 리와 세밀리 주니어 그리고 3명의 그랜드칠드런이 있는데 40년하고 44년도에는 그 올림픽이 2차 대전 때문에 취소됐고 48년도 다이빙에서 런던에서 5피트밖에 되지 않잖아요. 키가.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제 뉴욕 타임스가 표현을 하는데요. 다이빙 금메달 받는 그 장면. 아주 우아하고 날카롭게 저 위로 당당하게 올라가서 서서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 피크로 뛰어 올라갔었을 때 팔은 천국을 향해 있었고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돈 뒤에 칼처럼 딱 물로 꽂혔다는 그리고 나서 골드메달 땄고 4년 뒤에 다시 딴 그런 것. 이제 이 세미리 박사가 골드메달 따기 이틀 전에 여성이네요. 빅토리아 필리피노 아메리칸이 제일 처음 땄고 세미리 박사가 2번째 남자로서는 첫 번째로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USC 도서관에 가봤더니 세미리 박사와 가족들이 그 도서관에 기부를 하고 이름이 이렇게 그 인덱스 카드요. 뭐 찾아보는 그 인덱스 카드 박스가 세미리 박사 이름으로 돼 있더군요. 세미리 박사는 같지만 이렇게 정말 그 몸은 작았어도 거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언론이 그의 사망을 보도를 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에서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뭐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가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그 사이에 37억 달러를 손해봤답니다. 37억 달러요. 37억 달러 손해봤어도 굉장한 부자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돈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주식 때문인데 페이스북의 주식이 7%가 내려가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의 주식도 10월 중순 올타임 하이 피크였다가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항상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조금 이제 조정되는 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는 대선 기간 중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 페이크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의 후보들에 대해서 혼돈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일부 책임은 페이스북에도 있다 해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도 계속 요즘 며칠에 한 번씩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단속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그런 것도 미쳤겠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 이후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랍니다. 버크셔 히더웨이 투자가가 그야말로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 회사와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코카콜라도 마시고 하면서 좀 기존에 있는 또 제조업 또 은행권에 많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웰스파고 주식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8% 지금 수익이 올랐는데 버크셔 히더웨이가 그래서 50억 달러를 벌었다던가요. 그러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의 37억 달러를 잃어버린 것과 버크셔 히더웨이의 워렌 버핏 50억 달러를 번 것과
일반 사람들은 좀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현재 그 빌 게이츠가 넘버 1 부자고 넘버 2가 그 스페니쉬 리테일 체인의 그 CEO인 72세의 아만치오 그 오레텍가 지금 넘버 2, 넘버 3가 워렌 버핏입니다. 그 올테가 이렇게 읽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정말로 그 세계 지도가 확 변하는 세계 지도가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의 지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 굉장히 그 인기 있었던 그 총리인데, 국민투표요, 헌법 개혁에 관한 것에서 본인이 그 원래 그 선거 전에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총리직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사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사임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임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오늘의 미국 시간이 세계 뉴스를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흐름을 왜 말씀드리냐면 세계적으로 미국과 연관된 흐름이 지금 이태리에서도 굉장한 그 인기 영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그 강해지고 해서 영국에서의 그 브렉시트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인기 있는 총리가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 우파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성 이게 낫겠네요. 기성 어떤 반대하는 그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맞지 않아서 결국은 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물러나니까 영국의 뭐 데이빗 카메론 총리와 마찬가지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이 다 또 그 인기 영합주의 이런 것으로만 가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가 졌다는 사실도 전해드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좀 항상 평화롭게 느껴지고 실제 그 정치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잠잠하고 고요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뉴질랜드도 한 나라에 속한다고 할 텐데 뉴질랜드에서는 너무나도 인기 있는 총리가 지금 도중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금 보좌하고 있는 부총리가 선거에 나가면 그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년을 총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좋아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요. 집 앞에서 찍었는데 집이 어쩌면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집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굉장히 저는 검소한 집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집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굉장한 절제와 경제적으로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이었지만 속에까지 다 들여다 보였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은 내가 이거 이끌어가기가 힘들다. 지난 10년 동안 사선 텀을 지내는 동안 본인의 와이프가 존 케이 총리요. 와이프인 브로나 케이가 10년 동안 밤이면 밤마다 혼자 지냈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국가를 위해서 내놓을 것도 없다. 누가 한 얘기와 비슷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하면서 어느 한순간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었고 한순간 사욕을 부린 적이 없고 밤잠을 못 자고 일만 했다. 국가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당장 물러날 시기는 전해주지 않았는데 뉴질랜드의 존 케이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있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고 패밀리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가정도 지켜야지 되겠다. 그리고 내 아이들도 너무나 특혜도 많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도 많아서 아마 아들인가 보죠. 맥스가 DJ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러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뉴질랜드의 총리. 그래서 하나 사진을 봤더니요. 데일리 텔레그래프 사진 있는데 지난해에 G5 지난해도 아니네요. 올해 4월 달에 G5 정상회담을 이제 여는데 보니까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또 이제 이태리 총리, 이런 사람들이 영국 총리, 함께 5명이 서 있었는데, 지금 그 5명 가운데서 다 이제 가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1명 딱 남았어요. 여자 1명, 훌륭한 여자, 앙겔라 머켈 총리 1명 딱 남았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연말에 그 미국에서 케네디 센터 그런 그 상 주는 것 있잖아요.